나는 한 번도 태어나서 머리가 아픈 적이 없다. 이런 분들은 대한민국 1%입니다. 뇌랑 뇌신경이 다른 분들보다 굉장히 과민하고 민감하다. 초기에 잡지 않으면은 만성화가 되고 빈도도 더 잦아지고 더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이 편두통은 많은 분들이 사실 뭐 두통이 무슨 뭐 병이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제 편두통 환자분들은 이 일상생활이 힘들고 또 삶의 질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일종의 뇌질환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현대인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질환 중에 하나인 편두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편두통 환자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체질이 편두통이 잘 생기는 체질들이 있으세요. 그래서 빨갛게 달궈진 냄비처럼 항상 머리가 아주 그냥 과민해져 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특정 자극이 온다, 잠을 잘 못 잤다,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면은 그 민감한 뇌가 빵 터지거나 폭발을 하면서 우리가 달궈진 냄비에다 물을 탁 떨어뜨리면 퍽 하고 튀잖아요. 국제 두통학회 분류에서는 이 편두통을 보통 4시간에서 72시간 정도 지속되는 중간 이상의 중증도 이상의 통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정도면은 일상생활이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조퇴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이죠. 특징적으로 구역, 구토 증상이 많이 동반이 되고 또 빛이나 소리나 냄새 같은 데 굉장히 과민한 특징들이 있다.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. 저도 사실 편두통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에요. 저는 수면이 부족하면 새벽에 이렇게 뭐 병원에서 전화 와가지고 깼다. 그러면은 이제 백발백중 두통이 생깁니다. 그래서 딱 느낌이 있으면은 바로 약을 먹는 스타일인데요. 대표적으로 뭐 수면 부족이나 또는 잠을 많이 자도 생길 수가 있고 식사를 잘 안 하시게 되면 즉 포도당이 많이 감소하게 되면은 편두통이 유발될 수도 있고 밝은 데 가면 심해진다는 분도 계세요. 그래서 빛을 쬐면은 심해진다는 분들이 계셔서 이런 분들은 이제 선글라스를 끼시거나 그런 게 도움이 되실 수가 있고 보통은 6시간 이상은 꼭 주무시라고 합니다. 연속해서. 왜냐하면 이제 뇌랑 뇌신경이 굉장히 과민해져 있기 때문에 과민한 뇌를 식혀줘야 되잖아요. 그 식혀줄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편두통 약이 아니라 수면입니다. 그래서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은 예를 들어 교대 근무하시는 분이 편두통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뭐 직업을 아예 바꿀 수가 없다면은 일정 시간은 꼭 잠을 잘 수 있게 좀 패턴을 좀 바꿔보실 필요가 있고 의외로 편두통 있는 분들은 카페인의 신봉자들이 많으세요. 카페인을 안 드시나 드시나 항상 편두통이 생긴다. 이런 분들은 카페인이 별로 영향을 주지 않겠지만 민감하신 분들 이거 먹으면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제 커피 한 잔 딱 하면은 아침에 딱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이 번쩍 나고 두통도 없어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농도가 떨어지면 저녁 때 되면 또 머리가 아파지는 것 같아. 그럼 저녁 또 한 잔 드시거든요. 그러면 이제 주무시기 전에 항상 머리가 아프죠. 그리고 결국 병원에 오시고 이렇게 카페인에 민감한 편두통 환자분들은 원칙적으로는 이 카페인을 안 드시는 게 최선입니다. 또 편두통 환자분들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제 아프려고 하면 약 드시고 다 주의사항이 있고 다 한데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수분 섭취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. 탈수가 되면 편두통이 잘 생깁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염증 반응 물질들이 편두통을 일으키는 물질들이 딱 다른 사람보단 굉장히 높아져 있지만 안 생기게 딱 조절이 되고 있거든요. 탈수가 되면 그 농도가 진해져 가지고 두통 유발이 잘 돼요.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편두통 환자분들은 제가 낮에 평상시보다 한 1리터에서 2리터 정도 수분 섭취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. 피를 묽게 만들고 혈액순환이 좋아지게. 심지어는 이런 생수를 드시거나 이제 물을 드시는 게 편두통 진료 지침에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. 운동도 중요합니다. 편두통 환자분들을 운동하면 머리 아프죠. 그래서 이제 운동하면 머리가 아픈데 왜 운동을 어떻게 하냐. 그 정도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운동을 하시면은 안 될 것 같고요. 운동을 하면은 편두통, 뭐 뇌혈관 질환, 심혈관 질환 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좋아질 수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 몸에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. 하루에 뭐 20분, 30분이라도 유산소 운동 주 한 2회, 3회라도 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이 과민도가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평소에 편두통이 있었던 분들도 나 이렇게 아파본 적은 없는 것 같다. 이거는 아닌데? 이런 느낌들이 있으실 때가 있어요. 맨날 아프던 두통과 양상이 좀 다르게 망치로 머리 그냥 땅 때리는 것 같이 막 극심한 두통, 겪어보지 못한 두통이다.
이걸 저희가 보통 벼락두통이라고 하는데 이 벼락두통의 가장 흔한 원인이 뇌출혈입니다. 평상시랑 다르다 그러다고 한다면 뇌혈관 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진 편두통, 불빛이 번쩍번쩍하고 시야가 흐려지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. 편두통이 오기 전에 또는 잘 종반이 되는데 이런 시각 증상이 동반된 이 조진 편두통 같은 경우는 꼭 뇌혈관 질환이 아닌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저도 올해 50살인데 칼같이 50살부터 생긴 두통은 다 뭐 문제가 있냐 그런 건 아니지만 1차성 두통, 즉 심각한 원인이 없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이 1차성 두통들은 50살 이후에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중년 이후에 없었던 두통이 생겼다 꼭 한번 뇌 사진을 찍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점점 두통의 빈도나 강도가 심해진다. 이런 거는 반드시 검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. 방송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계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맘마, 랄라, 가가 잘 되시나요? 잘 되시면은 뭐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게 해보니까 잘 안 되는 것 같다? 또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이 시야장애,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이 이렇게 까맣게 보이고 안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. 그런 게 같이 동반이 된다. 그럼 이거는 뇌졸중 전조 증상이기 때문에 단순히 편두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뇌졸중이 아닌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저도 편두통이 심한 사람으로서 편두통을 겪는 분들께 꼭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. 참아야 돼요. 이거 아닙니다. 참고 견뎌야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심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시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일종의 뇌질환입니다. 그리고 본인의 유발 요인을 꼭 찾아보셔서 혹시 이건 거 아닌가 싶으시면 그거로 최대한 노출을 피하시는 게 최선이고요. 그다음에 이 약 같은 경우도 아프려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바로 약을 드셔야 되는데 너무 자주 그냥 뭐 달고 그냥 매일매일 약을 드시는 이런 거는 비추천입니다. 꼭 그런 것들은 약물 과용 두통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편두통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본인께 당신께 맞는 치료 전략을 잘 세우시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.